Cosmoshock. 2012년 큐리오시티 로버가 사진 한 장을 전송했습니다. 나사 지질학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말 그대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미지에는 둥근 돌들이 있었습니다. 지구상의 어떤 강둑에서도 찾을 수 있는 평범한 자갈들이었죠. 저도 어렸을 때 이런 돌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돌들은 화성에 있습니다. 온도가 영하 60도이고 대기가 지구의 100분의 1 수준으로 얇으며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없는 행성이 말이죠. 하지만 자갈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단지 파도에 뒤에 굴러다닌 경우에만 수백만 년 동안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물속에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렉스 위입니다. 코즈맥쇼입니다. 오늘 우리는 행성학 역사상 가장 큰 범죄 수사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시체가 있습니다. 죽은 행성인. 증거도 있습니다. 여러 용의자도 있습니다. 유일하게 없는 것은 에드킬 포아로입니다. 시작해봅시다. 2020년 퍼서비어런스 로버가 예제로 크레이트에 착륙합니다. 이곳은 우연한 장소가 아닙니다. 궤도 탐사선인 마스 리코네산스 오비터와 마스 익스프레스는 2006년부터 여기서 지질학적 정찰을 수행해 왔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예제로는 강 삼각도입니다. 37억 년 전 조당 약 4천 세제곱미터의 유량을 가진 물길이 여기로 흘러들었습니다. 세제곱미터를 상상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이곳은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많은 양입니다. 화성에서 40억 년 전에 호수는 깊이가 250m였습니다. 면적은 1100제곱킬로미터. 이탈리아의 코모 호수를 상상해보세요. 이제 그것을 화성으로 옮기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으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몇 년이 아니라 수천 년이 아닙니다. 지질학적 층들은 보여줍니다. 수백만 년. 칼텍이 배선이 엘만이 이끄는 팀은 2008년에 그곳에서 필로실리케이트, 점토 광물을 발견했습니다. 지루하게 들리나요? 전혀 아닙니다. 이것들은 pH 7,9와 영상의 온도에서만 형성됩니다. 물속에서만,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만. 하지만 이것은 친구 여러분, 지도상의 한 점에 불과합니다. 2004년 어포추니티 러버가 메리디안이 평원을 탐사합니다. 코넬 대학의 스티브 스콰이어스 팀은 구형 결핵, 직경 25mm의 작은 적혈관 물질들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이것들을 블루베리라고 불렀습니다. 저라면 화성 캐비어라고 불렀을 텐데 과학자들은 진지한 사람들이죠. 주변에서는 이러한 형성물들이 광물로 부화된 정체된 물에서만 형성됩니다.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그리고 이제 주목하세요. 2018년 마스 익스프레스가 남극 만년설을 매핑합니다. 마르시스 레이더가 1.5km 얼음 급격한 무선 신호 점프를 감지합니다. 이탈리아 국립천체물리학연구소의 로베르토 오르세이 팀이 제가 3번 읽고 실수했다고 생각한 결론을 발표합니다. 빙하 아래 호수, 액체물, 지금 면적 직경 20km, 파리 중심부 전체가 물로 가득 차고 1.5km의 얼음으로 얼음 붙은 것과 같습니다. 추정 온도는 영하 10에서 30도. 여러분은 묻습니다. 왜 물이 얼지 않습니까? 과염소산염, 높은 염분 농도, 해수가 영하 2도에서 얼지 않는 것과 같은 물리학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동의하시겠지만 커즐이 생깁니다. 만약 물이 지금 얼음 아래 존재한다면 한때는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면에 메이븐 임무는 2014년부터 화성 대기의 동위 원소를 측정해 왔습니다. 중수소 대 수소 비율 5대 1, 지구에서는 1대 6400. 여러분은 묻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벼운 수소는 우주로 탈출했습니다. 무거운 중수소는 남았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대기가 한때 수십 배 더 밀도가 높았다는 것. 브루스 차코스키 팀이 계산했습니다. 이러한 동위원소 비율을 얻기 위해 화성은 행성 전체를 담는 깊이 137m의 바다에 해당하는 물의 양을 잃었을 것입니다. 비교를 위해 지구의 모든 바다는 평균 깊이가 3,700m입니다. 화성에는 27배 더 얕은 바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있었습니다. 이 모든 물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친구 여러분 정말로 흥미로워집니다. 2018년 휴스턴의 달과 행성 과학회의, 콜로라도 대학의 브루스 자코스키 그룹이 계산을 발표합니다. 화성은 대기의 95%를 잃었습니다. 모두가 동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학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기는 정확히 어떻게 사라졌을까요? 여기서 의견이 갈렸습니다. 첫 번째 이론, 태양풍. 40억 년 전의 젊은 태양은
완곡하게 말하면 공격적이었습니다. 현대 것보다 수천 배 더 강력한 코로나 질량 방출, 끊임없이 플라즈마를 뱉어내는 괴롭히는 별을 상상해보세요. 메이븐이 기록합니다. 지금 화성은 매초 100g의 대기를 읽고 있습니다. 적게 들립니까? 이것은 연간 3,000톤입니다. 40억 년 동안 행성을 완전히 벗겨내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저는 과학에서 이 하지만을 좋아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2020년 토론토 대학의 자파르 아르카니 하메드가 화성 지각의 자기 이삭에 대한 연구를 발표합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것은 화성의 자기장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41억 년에서 37억 년 전 사이에. 그리고 여기서 논쟁이 불붙습니다. 저는 그 논문들을 읽었습니다. 그곳의 전투는 왕조의 기임을 온순하게 만듭니다. 브리검 영대학 폴 라이스 팀, 자기장의 상실이 핵심입니다. 방패 없이 태양풍은 5억 년 만에 대기를 날려버렸습니다. 칼텍 배선이 엘만 팀, 아니요, 지지랑은 보여줍니다. 물은 나중에 사라졌습니다. 37억 년에서 35억 년 전 사이에 다른 무언가가 화성을 죽였습니다. 이제 의자를 꽉 잡으세요. 2019년 일시 데이비스의 스조이 무크파디아의 팀이 화성에서 온 운석들을 분석합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소행성 충돌로 튕겨져 나와 지구에 떨어진 화성의 파편들입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다른 행성의 조각들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들은 40억 년 전 결정격자에 봉인된 제논 동위 원소를 측정합니다. 이것은 타임캡슐과 같습니다. 결과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화성의 대기는 현대 지구보다 더 밀도가 높았습니다. 압력 현재의 비처만 0.006 바이프의 최대 2바. 하지만 41억 년에서 38억 년 상의 풍괴, 대기가 매파합니다. 마치 누군가 삭제 버튼을 누른 것처럼. 2018년 이후 인사이트 민무의 데이터가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SEIS 지진계가 지각 조끼를 측정했습니다. 50km. 이것은 예상의 2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화성의 핵이 생각보다 작습니다. 더 빨리 냉각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체 왜 그렇게 빨리? 2023년 네이처 지오사이언스가 카네기 연구소의 아나트 샤르틈의 연구를 발표합니다. 저는 아침 식사 때 이 논문을 읽고 커피에 거의 질식할 뻔했습니다. 그들은 세운 압력과 온도 데이터로 화성의 핵을 모델링합니다. 충격적인 결론, 화성의 핵은 냉각을 시작한 후 단 2천만에서 3천만 년 만에 굳어질 수 있었습니다. 지질학적 기준으로는 눈 깜짝할 사이에 묻힌 것입니다. 왜일까요? 화성은 작습니다. 질량, 지구의 겨우 11%, 표면적 대비 부피, 중요합니다. 열은 표면을 통해 손실됩니다. 행성이 차고울수록 더 빨리 얼어붙습니다. 이것을 상상해보세요. 끓는 물 2잔을 따릅니다. 작은 에스프레소와 큰 아메리카노, 어느 것이 더 빨리 식을까요? 맞습니다. 작은 것. 같은 물리학입니다. 화성은 행성들 중에 에스프레소입니다. 하지만 그때 콜로라도 대학의 스티븐 모지시스가 완전히 다른 가설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폭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파국적 충돌, 헬라스 분지, 직경 2300km, 화성에서 가장 큰 충돌 분화구. 이것은 런던에서 이스탄불까지의 거리입니다. 이제 이 전체 공간이 하나의 거대한 분화구라고 상상해보세요. 연대 측정 411억 년 전 자기장이 꺼진 바로 그때. 우연의 일지? 모지시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설, 충돌이 너무 강력해서 핵의 대류를 교란시켰습니다. 다이나모 기계가 멈췄습니다. 자기장이 영원히 꺼졌습니다. 충돌 에너지 TNT 환산 10의 27승 메가톤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시각화해야 할지조차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공룡을 멸종시킨 폭발보다 10억 배 더 큽니다. 행성의 반대편에 서 있었더라도 멘트를 통과한 충격파에 여전히 휩쓸렸을 것입니다. 2021년 애리조나 대학의 마티아스 모르츠벨트 팀이 이 미친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기로 결정합니다. 슈퍼컴퓨터에서 충돌을 시뮬레이션합니다. 모델이 보여주는 것은 충돌이 멘틀의 직경 1600km의 비정상적인 가열 구역을 만듭니다. 이것은 거대한 뜨거운 방울의 영용 암석입니다. 이 방울은 표면을 올라가며 멘틀의 대류 흐름을 파괴합니다. 대류 없음, 열 전달 없음, 열 전달 없음, 핵이 얼어붙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세 번째 과학자들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설이 가장 불결합니다. 2022년 도쿄대학의 히데노리 켄다 팀이 역 눈덩어리 가설을 제안합니다.
그들의 모델 젊은 화성에서 CO2로부터의 온실 효과가 영상에 뜬 이로 있었는데 점진적으로 이산화탄소가 탄산암석에 결합되었습니다. 반응이 들어갔습니다. 대기를 떠났습니다. CO2 감소, 더 추운 기후. 더 추운 기후는 증발 감소를 의미하고 더 증발을 하니 온실 효과로 더 떨어집니다. 긍정적 피드백, 효과 1천만에서 2천만 년 만에 붕괴합니다. 행성이 스스로를 어렸습니다. 논쟁은 계속됩니다. 데이터는 서로 모순됩니다. 각 팀은 자신들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는 정확히 무엇이 방아쇠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거주 가능했던 화성의 마지막 5억 년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38억 년 전 자기장이 약해집니다. 마스 익스프레스 궤도선이 지각의 잔류자기 이상을 감지합니다. 죽어가는 다이나모의 마지막 흔적들. 이곳은 죽어가는 심장의 심전도와 같습니다. 대기는 여전히 밀도가 높습니다. 압력 500에서 600밀리바. 지구에서 지금 1013. 이것은 액체물에 충분합니다. 예제로의 그 호수 해안에 서 있었다면 바람을 느꼈을 것입니다. 파도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비조차도. 37억 년 전 자기장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메이븐 데이터. 상층 대기의 연호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재앙이 시작됩니다. 태양풍이 대기를 폭격합니다. 자기 방패 없이 입자들이 표면으로 침투합니다. 물 분자들이 자외선 아래서 수소와 산소로 분해됩니다. 수소는 가볍습니다. 우주로 탈출합니다. 마스 익스프레스 데이터. 손실이 정점에 도달합니다. 초당 몇 킬로그램. 압력이 떨어집니다. 400밀리바, 300, 200밀리바에서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표면의 물이 낮은 온도에서도 끓기 시작합니다. 호수들이 말 그대로 끓어 증발합니다. 35억 년 전 압력 50밀리바. 물은 더 이상 액체 형태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증발하지 않은 것은 표면 아래서 얼어붙습니다. 퍼서비어런스는 2024년에 예제로 크레이트에서 마지막 물 흐름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연대 측정 35억 년 전. 그 후 침묵. 지질학적 기록이 끊어집니다. 강들이 마릅니다. 행성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은 아마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지구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저도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2024년 유럽 우주국이 자기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스웜 임무를 시작합니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 1840년 이후 9% 약해졌습니다. 자기 북극은 연간 50km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숫자들을 보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빠른가요? 느린가요? 지질학적 역사가 보여집니다. 자기극 역전은 20만에서 30만 년마다 일어납니다. 마지막은 78만 년 전이었습니다. 우리는 늦었습니다. 역전 동안 장이 정상의 10%로 약해집니다. 우주 방사선이 증가합니다. 그리 유쾌한 전망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고 지금 안심시켜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구의 질량은 화성보다 9배 더 큽니다. 우리의 중력은 대기를 훨씬 더 단단히 잡고 있습니다. 펠렛 기상연구소의 리크 네르비넨 그룹이 2018년에 시나리오를 모델링했습니다. 자기장이 없는 지구는 초당 1kg의 속도로 대기를 잃을 것입니다. 이것은 화성보다 10배 느립니다. 총 대기 질량 5 곱하기 10, 18승 kg으로 그것을 잃는데 1,500억 년이 걸릴 것입니다. 비교를 위해 태양은 50억 년 후에 타버릴 것입니다. 즉, 태양은 우리가 대기를 잃는 것보다 30배 빨리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분간 편히 주무실 수 있습니다. 2026년에 화성 샘플 반환 임무가 화성으로 발사될 것입니다. 퍼서비어런스는 이미 24개의 화성 토양 샘플 병을 수집했습니다. 예제로의 그 고대 강바닥에서 온 것들을 포함해서요. 샘플들은 2033년에 지구로 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을 보기 위해 살 계획입니다. 아마도 그 안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것입니다. 정확히 무엇이 화성을 죽였는지. 다이나모를 멈춘 하나의 파국적 충돌이었을까요? 아니면 작은 핵으로부터의 점진적인 열 손실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요인들의 조합이었을까요? 그동안 메이브는 판독을 계속합니다. 매초 100g의 대기가 우주로. 행성은 여전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간지 매우 천천히. 그리고 우리는 관찰합니다.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코즈믹 쇼크였습니다. 저는 알렉산더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대단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